개미가 약 65만 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상태인데도 주말 내내 수없이 많은 수소차 테마에 관한 장밋빛 미래가 종목 토론방 및 여러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뭔가 좀 쎄하지 않나요? 우리가 좀 많이 당해본 패턴 아닌가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 급하게 금일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바로 수소차 테마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도 수소차 테마가 터지고 수급이 올라왔다.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지는 한번 관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수소차 테마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대다가 이제 17일 날 정부가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사실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급하게 좀 준비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아주 대박이 터져 버렸죠. 본격적으로 테마와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음모론 하나만 좀 털고 가면요. 그 문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이제 관련 부처 관계자분들, 그리고 울산시장 등이 이제 참여한 가운데 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를 어디서 했냐? 바로 울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는 산업화 도시로 이제 뭐 여러 기름집들, 제가 말씀드리는 기름집이라는 건 이제 정유사들이죠. 또 석유화학 공단들, 여러 공장들도 좀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울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현대라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의 상징성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앞에 이제 태화강을 따라가지고 이제 동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왕복 6차선이면 울산에서는 꽤 큰 도로 중에 속하거든요. 이 도로는 고 정주땡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호인 아산을 따서 지은 도로입니다. 바로 아산로죠. 그 정도로 울산에서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큰데요. 해당 도로 투자는 그 현대 자동차가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 앞에서 울산에서 발표했다는 것에 왜 의미를 두냐면 현재 수소차를 개발하는 기업은 현대차죠. 그 현대차의 메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라는 것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은 건데요. 이는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땅콩 회항부터 물벼락 사건 등의 이제 총수일가 갑질, 거기에 이어 연기금의 슈티 어드십, 코드 개입 이슈 등으로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한진이나 이제 1, 2심을 거쳐가지고 이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땡용 부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폐 이슈 등으로 이제 시달리는 삼성과는 다르게 뭔가 정부의 따뜻한 정책, 보살핌 아래에서 약간 지원을 받는 듯한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현대인데요. 금강산 관광 관련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아산,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에서 스무스하게 진행이 완료된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 이슈, 그리고 이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정책 밀어주기까지 현대라는 그 대기업은 이제 진보 정권과는 뭔가 쿵짝이 잘 맞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설계도에는 분명한 뭔가의 딜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으니까요. 윈윈이죠. 최근까지 광주형 일자리 관련 수정안을 거부했던 현대차였는데요. 정부의 수소차 즉 현대차 밀어주기를 액션으로 강하게 보여준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해당 수정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정부 요구에 순응할지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긴 하네요. 롯데의 신땡빈 회장도 구속 수감 후에 이제 회사로 돌아온 직후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7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었으니까요. 예, 음모론 썰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차 테마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 건데요. 사실 수소차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상당히 이전인데요. 이제 2017년 초중반부터 이제 바이오 테마가 터지기 시작할 당시 저는 이미 터진 테마주 말고 이제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래 유망한 테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시장에서 슬슬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전기차와 2차 전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이 수소차가 이들과 함께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전기차와 2차 전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터졌지만, 수소차는 얘기는 좀 나오는데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크게 슈팅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제 손가락은 급등주를 따라서 움직이며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관망만 하던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18년 2월부터 EM코리아를 시작으로 수소차 테마주와의 매매 인연을 시작합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처음에는 쫄리니까 좀 단타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적어도 이제 삼겹살의 상추, 이제 깻잎 정도는 이제 살 정도의 이제 반찬값을 벌게 되니까 이제 그 수소차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장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소 테마주와 시작된 저의 악연의 시작인데요. 이제 뭐 그 얘기는 여기서는 더 길게 하진 않고 이제 수소 테마주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소개와 재료를 살짝 얹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도 있지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시장의 초미에 관심을 받는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기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겠다는 거죠. 이제 EM코리아, NK, 뉴인텍,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시노펙스, 대우부품, 성창오토텍 등 정말 많기도 하네요. 수소 테마주가. 뭐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생각나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EM코리아입니다. 제가 가장 매매를 먼저 했던 수소 테마주이기도 한데요. 근래 엄청난 슈팅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 18년도 11월 분기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야 뭐 어차피 마이너스긴 한데 뭐 마이너스 폭이 소폭 감소했고 뭐 매출도 소폭 감소하고 뭐 그렇네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네요. 테마주에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회사의 주 매출은 이제 공장기계와 방산부품에서 나오는데요. 수소 테마로 묶인 게 전체 매출액 중에 이제 6.1%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 스테이션, 수소 자동차 충전소 때문인데요. 이제 수소차가 많아지면 이 충전소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거래량 및 주가가 폭등한 상황인데요. 뭐 방금은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러한 사유였고요. 뭐 잠깐 예전에 털었던 얘기인데 다시 좀 하자면, 이제 사기를 치는 상대방이 똑똑하고 당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이제 말로 소개하는 저차원적인 사기 말고, 이제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게 하여 그 생각이 맞다라고 이게 떡밥을 던져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치는 사기가 더 무섭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종목이 단기간에 치고 올라오다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날 이제 전고를 찍으면서 이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8일 어제였죠. 개미가 약 65만 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상태인데도 주말 내내 수없이 많은 수소차 테마에 관한 장밋빛 미래가 종목 토론방 및 여러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뭔가 좀 쎄하지 않나요? 우리가 좀 많이 당해본 패턴 아닌가요?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전 계잡주 패턴에서 자주 보는 슈팅 후에 임원 주요 주주 지분 보유 변경 공시가 뜨는 그 패턴이 EM코리아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뭐 다른 기업보다야 대주주가 좀 적게 털었으니까 좀 양심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EM코리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기 심심하니까 뭐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NK입니다. NK는 정말 저랑 이래저래 연이 많은 종목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NK는 선박용 소화장치 및 고압가스 용기, 밸러스터 수처리 장치 등이 이제 주 매출인 회사입니다. 이중 수소, 산소, 질소, CO2 등을 저장 및 수송 공급 목적으로 하는 특수산업 용기가 있는데, 이제 수소 스테이션용 저장 용기로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 종목이 이제 수소차 테마주로 엮이게 된 건데요. 그 해당 그 특수산업 용기는 현재 NK의 매출의 0.72%를 차지하고 있네요. 뭐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거나 이 수치는 이제 현재 순수 수소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용 특수가스, 앞에서 말씀드린 산소, 질소, CO2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18년 9월 분기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고 매출도 감소했네요. 뭐 사실 테마주 하는데 재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NK는 사실 EM코리아보다도 더 작전 개잡주스러운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 잦은 시비 발행 등 작전 개잡주가 보유해야 될 덕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덕목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NK가 들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NK 대표가 노룩패스로 유명한 이제 김무땡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사돈관계로 이제 NK는 김무땡 관련주로도 이슈가 이전에 한번 됐었죠. 또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김무땡 씨의 큰딸이 이제 NK에 허위 취업을 했는데 이제 출근하지 않고 이제 5년 동안 4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언론에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그런 작전 개잡수스러운 행보에 걸맞게 정말 주가도 춤을 췄는데요. 이제 17년 9월 1010원 최저가에서 이제 18년 4월 2620원 최고가, 그리고 18년 10월 982원 다시 최저가, 그리고 19년 1월 18일 현재 2015원까지 정말 말 그대로 주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배포가 큰 도박꾼이라면 한탕 시원하게 벌어보기 위해서 베팅해볼 만한 개잡주스러운 음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뭐 사실 상패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뭐 그렇네요. NK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수소차 종목들도 할 얘기들은 많은데 이제 영상 시간상 다 썰을 풀 수가 없네요. 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털거나 아니면 뭐 다음 시간에는 원래 제가 계획했던 영상을 하든가 뭐 영상 올리는 날 제 기분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튼간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